이렇게 하나? 잘 보이지? 이게 골 때려 이게. 그래야 미국이 살아. 이게 미국이 살려면 어떻게 저기 우방국들을 갖다가 어떻게 도산을 시켜야 돼. 망하게 해야 돼. 그래야 미국이 산다. 이 말이야. 일본도 들어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원체 그걸 많이 두드려봐. 트라우마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야 하는데 안 올라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그걸 알아. 미국이 어떻게 돼요? 자, 일본에서 미국 최고, 지금은 중국이 대무역 적자국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근데 예전에는 대무역 적자국이 어디였어요? 일본이었어요. 그럼 달러가 일본으로 다 흘러 들어가. 이게 주가를 알려면, 주식이라는 걸 알려면 이 정치적 외교적인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거에 의해서 돈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 돈의 흐름에서 주가가 움직여요. 너무 당연하죠.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은 중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미 무역 적자 국가야. 적자를 일으키는 게 중국이야. 그래서 중국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나라였냐? 일본이었어요. 야, 일본은 미국에다 어떻게 전자제품을 이렇게 생산해서 수출을 해. 그럼 미국은 그에 상응한 뭔 물건이 와야 하잖아. 서비스인지 물건이. 뭐 영화 그거 해봤자 얼마 돈 안 해. 자, 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간 뭐 물건 있나요? 없어. 자, 이게 무역은 기본이 등가 교환이야. 일본에서 어떻게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가 어떻게 엄청나게 넘어갔어. 근데 미국인 나라는 일본에다 뭐 준 게 없어. 뭐가 갔어요? 달러가 간 거야. 종이 종아리가 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달러를 뺏어가야 돼. 미국 입장에서. 그럼 일본의 경제적인 종속국이 돼요. 그게. 너무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일본으로 넘어간 달러를 뺏어가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이 우방국이죠.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근데 미국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일본도 예전에 미국이 일본한테 쩔쩔 때가 있어. 이게 그때야. 막 일본 사람들이 딱 이렇게 가오다시 딱 걸리면 어떡해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다니면서 일본 사람들 이게 저기 어떻게 스시를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 사람도 어떻게 맛 더럽게 없는데 스시 처먹고 스시를 처먹어 막. 그러니까 예전 뉴욕에서는 어떻게 돼요? 스시를 먹지 못하면 촌놈이다. 이런 말이 이제 돌 정도였어요. 예전에 생각나죠? 80년대의 이야기야. 뉴욕에 있는 저기 맨하탄 사람들이 스시를 먹을 줄 모르면 어떻게 촌놈이다. 이런 게 유행이 완전했잖아요. 네. 그때 일본이 부상할 때. 그때 어떻게 미국 월가했을 때 일본한테 이러고 하고 있어요. 왜? 경제적으로 종속 국가가 된 거야. 80년대가 그랬어요. 나중에 일본이 뭐 전 세계를 지배하네. 일본을 도쿄를 팔면 뭐 저기 미국을 사고 돈이 남네. 이제 나중에 그런 말까지 나오죠. 나중에 일본이 부동산 버블까지 와요. 근데 거기까지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잃어버린 30년을 만들 때 얘네들한테 금융 공격이 들어간 거야. 자, 우리나라 IMF하고는 좀 틀려요. 왜? 일본은 달러가 차고도 넘쳐. 우리나라하고 틀려. 우리 IMF보다. 우리는 달러가 없어서 어떻게 외환 위기가 온 거잖아.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달러가 차고도 넘치는 나라. 그냥 발에 걸리는 나라. 그냥 금융으로 공격을, 일본의 허리를 꺾어버린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내가 연구를 안 해서 몰라요. 우리나라 얘기, 그러니까 IMF는 내가 저기 깊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 잃어버린 상태는 미국에서 금융 공격이 들어온 거야. 근데 나중에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달러를 뺏어와야 돼. 그래야 경제적인 종속국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본에 있는 달러를 어떻게 돼요? 미국 국채를 사게끔 그걸 유도를 해. 그럼 달러가 국채를 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달러가 미국 넘어가겠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럼 완전히 일본의 종속국이고 빚쟁이 나라이잖아요. 더 빚쟁이 나라가 되잖아요. 예전에 말했죠. 달러의 가치성이 계속 줄어든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국채의 원금이 계속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인플레이율보다도 이자율이 높으면 이익이에요. 이게 증가를 해, 조금씩. 근데 인플레이션보다 이자율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내 원금이 어떻게 깎여나가는 거야. 복리고 지랄이도 필요 없어. 인플레이션도 복리로 올라. 금리만 복리로 올라. 내가 이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 왜? 내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 일본은 나는 군사적으로 미국한테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걸 해. 그래서 나중에 뺏어내는 방법이 뭐냐? 국채로 뺏어내. 그 달러를. 어차피 시간 지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서 어때요? 빚의 원금은 쭉 없어져.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럼 중국도 국채 했던데, 뭐야? 야, 중국도 처음에는 그걸 자기가 하부에 두면 저거한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미국의 꼼수에 넘어갔던 거 알아. 야, 그럴 바에는 우리가 기초통화국가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이게 외환시장에 갖고 있는 달러를 퍼부으려고 하다 어떻게 돼요? 미국이 항공모함을 중국의 해안선을 갖다가 봉쇄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드는 거야, 그 당시에. 그 뒤부터는 달러 함부로 못 던져. 근데 이게 치사한 게 뭐냐면 미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 도산시킬 때 이런 방법으로 도산시켜요. 그 나라의 화폐를 갖고 있다가 그 나라의 경제가 허약할 때 어떻게 돼요? 경제가 허약해질 때가 있어. 그때 그 나라 화폐를 갖다가 동시에 환율시장에 동시에 다 퍼부어요. 그럼 어떠냐? 국가가 도산을 해. 그럼 나중에 국가가 도산한 이유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국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도산했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두 번째가 나중에 부채를 과도하게 발행을 했다. 맞는 말. 나중에 부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어떻게 돼요? 이자를 못 줘. 그러면 부도난 거야. 모라토리움이냐. 국채를 발행했는데 국채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지급을 못해. 이건 부도 선언할 거야. 모라토리움 선언할 거야. 이렇게끔 만들어야 돼. 쉬워, 간단해. 그 나라의 돈을 똥값으로 만들어. 동시에 환율시에 다 퍼부으면 돼. 원리는 간단해. 이게 작전하고 똑같아. 주식 작전 애들이 주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냐? 동시에 다 어떻게 해요? 투매를 해버려. 그러면 하루에 30% 떨어지는 거 순식간에. 숨도 못 쉬게 그냥 다 한꺼번에 세력들이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 주가를 갖다 한꺼번에 딱 투매를 던져. 그럼 하루에 30% 일하시 뚝뚝뚝 떨어져요. 주식하고 똑같아. 주식 작전도 그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하냐? 환율 작전도 그렇게 들어가요. 그걸 감당할 수 없게끔 어때요? 그 나라의 화폐를 갖다가 환율시에 퍼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 들어야 돼.
부도 선언하는 거야. 손 들면. 미국은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그렇게 하냐? 미국이 자기네의 화폐를 갖다가 더 쓰게끔 하기 위해서. 아니, 자기네 화폐 쓰면 뭐가 좋은데요? 화폐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게, 자기네 달러를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일단 세지고, 두 번째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냥 세금은 딱 한 가지만 일단 볼게요. 이자세, 기축통화 금리가 이자세죠. 자, 이자세가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실컷 찍어내야 어떻게 이자를 그만큼. 자, 내가 한국은행이에요. 끊고 할까요?